안녕하세요. 방학이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영상을 찍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게다가 우리 아들하고 딸은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다는 걸 전혀 몰라서 그 아이들은 몰랐음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이들 다 재우고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음, 갑자기 중간 끝부분에서 꺼졌더라고요. 음성이 안 나와서. 제가 완전히 기계치라서 그걸 어떻게 해야지 소리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너무 이렇게 아무렇게나 영상을 올려서 영상을 봐준 분들에게 좀 죄송하긴 한데 사실 제가 이거에 막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실 거란 생각을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 기록 같은 것이기도 하고 누가 보셔서 만약에 그거를 이용을 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음, 제가 봐도 내세울 게 아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 들이밀고 나와서 이렇게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 같아도 별로 들을 것 같진 않아서 먼 훗날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그러면 혹시나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사실 살짝 가져보면서 기록 차원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음, 아주 유아기 때 아니면 아주 아기 때부터 할 수 있는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육아법, 그러니까 제 공부법,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부법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저는 어차피 이제 아이가 정말 크면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때 그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 전에 저는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금 힘 그런 거를 기르게 해주고 싶고 자기가 막 힘들게 막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제가 이제 좀 옆에서 도와줄 생각이에요. 중3서부터는 뭐 이제 알아서 해야겠죠. 근데 뭐 방향이나 뭐 이런 거는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지금처럼 어떻게 개입해서는 이제 그때는 컸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자기들 공부를 해야겠죠. 이제 그 전까지는 저는 뭘 해주고 싶었냐면 뭐 학원을 많이 다니고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애 성향에 맞다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성향이 아니고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은 그런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많이 하지 않지만 되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빠르게 집어넣어서 어떤 학습량을 빠르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꺼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서 실제로 공부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좀 재미있게 나중에는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재밌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덜 싫게 공부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끼게 이렇게 해주려고 한 거였는데요. 그렇게 어,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유아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정말로 좀 빨리 받아들이고요. 이해력도 좋고 기억력도 아주 좋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많은 시간을 공부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이렇게 약간 성과가 빨리 나는 그런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첫째 아이는 2학년 2월 달인가? 그때 이제 한국사 6급을 땄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뭐 6살 때 7급을 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살 때
준 6급 한자 능력 시험 준 6급을 땄었었고요. 근데 그게 막 뭐 몇 개월씩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로 7급 할 때는 9일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9일. 그 전에 물론 한자를 좀 외워두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한자 카드로 있죠.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이렇게 외운 거고요. 그 다음에 6급 봤을 때는 한 2주? 14일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준 6급 봤을 때는. 사실 6급을 그 다음에 또 2주 정도 연습해서 보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68점으로 떨어졌어요. 70점이 안 나서. 저희 아들이 7살 말인가 아니다 8살 초에 봤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러고선 한번 떨어졌는데 초나 중순 언제 봤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딸은 한국사 능력 시험을 한 달 정도 전부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그냥 뭐 지니스쿨 같은 거 보면서 기본 지식 정도 쌓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단기간에 공부를 하고 어떤 성과 이런 거를 좀 많이 잘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약간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유아기보다 더 전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IQ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뇌의 발달에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데요. 돈은 전혀 들지 않고 약간 이제 엄마가 육체적으로 약간 고되긴 하죠. 그치만 제가 이제 그 놀이로 할 수 있는 공부법이나 제가 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 내용들이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메모 같은 걸 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뭘 했었냐면요.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한 4살 때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4살 때 집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엄마한테 정말로 많이 심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남아서 어떤 저는 감정에 대한 기억이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림 그리거나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림이나 뭐 이런 거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예 이제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 기어다닐 때 이때쯤 있죠. 막 10개월 뭐 11개월 그때 파스넷을요 이렇게 큰 통에다가 부어놔요. 그 다음에 파스넷 뚜껑도 다 열어서 뒷공다리에 이렇게 딱 끼워놔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집어서 그릴 수 있게. 그리고 몇 번 바닥에다가 손을 잡고 이렇게 그리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고맘때 애들은 진짜로 그림 그리는 걸 그런 거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우리 첫째 때는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 그땐 전세여서. 그래서 저희 집을 갖게 된 다음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는 아주 그냥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리는 거죠. 그림도 그리고 근데 저는 사실은 바닥만 이제 허용을 한 거였는데 이게 바닥만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벽도 낙서하고 장롱도 낙서하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그림을 그리라고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걸 엄마가 좋아하는 거죠. 막 아무거나 그래서 막 너무 잘했다고 막 그랬더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가 한 28개월쯤에 알파벳 28개월 때까지는 저희는 사실은 어떤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가 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막 36개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게 좋다 막 이래가지고 28개월까지는 사실 영상을 안 보여줬어요. 그 둘째가 28개월 때 첫째가 한 50개월
50 몇 개월 정도 됐었는데 걔도 되게 조금 보여줬어요. 사실은 별로 진짜 그땐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28개월 때쯤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알파벳 카드를 우리 형님께서 이제 자기 아이들을 다 쓰고 필요가 없다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에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28개월짜리 아이가. 그러더니 알파벳에 살짝 빠졌어요. 그러니까 28개월 사실 전에 빠졌었거든요. 20한 6개월? 27개월쯤에 빠졌는데, 그럼 맨날 그렇게 저랑 같이 막 던져서 주스면서도 뭐 A 뭐 이러고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걔가 갑자기 알파벳을 28개월 때 바닥에다 막 쓰는 거예요. 보지 않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는 뭐 29개월 뭐 이때쯤은 막 숫자도 좋아하게 됐거든요. 제가 알파벳을 좋아하게 됐으니까 뭘 또 해줬겠어요. 숫자 카드를 사서 숫자 카드를 막 했죠. 그러니까 숫자도 쓰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 제가 알파벳을 만약에 좋아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뭘 시켜요? 학습지를 시키죠. 뭐 그것도 나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전 뭘 했냐면요. 유튜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유튜브에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싱크퐁 알파벳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막 찾아봤거든요. 얘가 좋아할 만한 알파벳에 관심이 있으니까 알파벳에 좋아할 만한 그런 영상을.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겠어요. 숫자를 좋아하니까 구구단을. 그때 막 뭐 1에서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넘는 숫자까지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막 저한테 같이 막 쓰자 그래서 막 쓰고 바닥에다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싱크퐁 구구단, 싱크퐁 저기 알파벳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막 반복적으로 봐요. 그럼 또 뭘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바닥에다 씁니다. 구구단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공부법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꺼내는 것.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닥 낙서를 하면 그게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해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넣고 다 적습니다. 바닥에다가.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땐 두뇌 발달에 아주 그 나이 또래에서 두뇌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손 작용을 하면은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그 낙서란 게 되게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좋아지고 또 두 번째 뭐가 좋아지냐면요. 저희 아들이 정말 게임도 잘하거든요. 게임도 그냥 조금 잘했던 게 아니라 좀 많이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트라이더를 하는데 막 단기간에 그 카트라이더에 막 맵이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물론 맵이긴 한데 그걸 전체 맵에서 막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도 꽤 많고 근데 그거를 막 몇 년째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단기간. 그 다음에 피아노를 나중에 쳤거든요. 피아노를 그 심플리 피아노로. 근데 피아노를 또 되게 잘 쳐요. 아 진짜 잘 쳤어요. 피아노는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아닌데 제가 인스타에 올린 걸 보고 그때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되게 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에 이렇게 막 올렸죠. 그걸 보고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출연 제의가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인데 이거 제 얘기는 다 팩트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애가 안 한대요 그때. 갑자기 피아노에도 좀 빠졌었다가 갑자기 질려가지고 몇 달 만에 또 질려가지고 안 친다 그래가지고 뭐 흐지부지 됐죠. 그랬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은 그래요. 어렸을 때 그 했던 손 동작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정말로 확신하거든요. 어렸을 때 낙서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 첫째는 그걸 못했어요. 그게 어린 시절에 해야 조금 커서는 낙서를 바닥에 하래도 재미없어요. 안 해요. 커서는. 진짜로. 근데 아기 때 그렇게 하면 뭘 지가 머릿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낙서래요.
근데 이게 물론 저처럼 지저분한, 약간 전 좀 지저분하거든요. 사실은 막 깔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게 허용이 되긴 해요. 근데 사실은 깔끔한 사람은 좀 보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바닥에만 낙서하는데 그냥 깨끗하게 낙서하는 게 아니고요. 막 여기저기 낙서하고 벽에도 낙서하고 하면서 옷에 다 묻어요. 다 묻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어느 좀 때는 지가 다 써놓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못 밟게 해요. 이거 한동안은 밟지 말래요. 되게 힘들게 썼으니까 몇 시간씩 쓰고. 그래서 사실은 막 하루에 뭐 한 세네 번 옷을 빨아야 하고, 그리고 잘 안 진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안 져요. 그래서 그때그때 빨아야 되고, 그 옷 같은 경우도 많이 버려지죠. 옷에 다 묻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대부분 옷을 얻어 입혔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지만, 조금 그런 힘든 게 있습니다. 그치만 이거를 그냥 개가 싫어질 때까지, 바닥 낙서를 그만둘 때까지 시키시면 온 집안이 낙서입니다. 진짜 뭐 다 낙서요. 정말로 막 벽도 다 돌아다니면서 낙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감수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정말로 큰 효과를 보실 것을, 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로 바닥 낙서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낙서를 걔가 놀이처럼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해 준다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엄마가 직접 손잡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이렇게 낙서를 해라, 이렇게. 아주 효과가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간 그냥 일상에서 이제 공부 같은 걸 하는 건데요. 우선 이제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첫 번째는 뭐냐면, 벽에다가 그 있잖아요. 그 시계 바늘이 있는 시계 있죠. 그거를 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짜만 나와 있는 달력을 또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그 거실이 아니고 부엌이죠. 부엌에 이렇게 식탁이 있어요.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 바로 앞에 이제 그 시계와 그 다음에 달력을 두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애가 숫자를 좀 알게 되고, 크기 정도 뭐 알게 되면, 이제 제가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애들이 더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계속 늘상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막 애가 먼저 깨서 엄마한테 오죠. 그래서 막 엄마를 깨워요. 그러면 시원아 지금 몇 시인지 한번 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원아 지금 몇 시인지 한번 가봐. 그냥 아주 애기도 걔가 숫자만 알면, 그럼 가봐, 그럼 걔가 가요. 그러면 시원아 큰 바늘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어디에 있어? 그러면은 또 작은 바늘은 어디가 있어? 얇은 바늘은 어디가 있어?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뚱뚱한 바늘, 얇은 바늘, 뚱뚱한 바늘, 날씬한 바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날씬한 바늘은 어디가 있어? 그럼 어디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6시 30분이구나.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매일. 그 다음에 달력도요. 애랑 같이 항상 오늘 며칠인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자, 몇 월, 며칠, 이렇게. 그냥 매일 일상처럼 매일 몇 번씩. 그러면요, 달력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한 6살쯤 되면 알아요. 그냥 알아요. 몇 분까지도 알더라고요. 물론 제가 저렇게는 어떻게 읽어? 이렇게 물어본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력은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달력을 보면 7일이고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요. 뭐 7, 그 다음에 14일, 20일, 이런 거. 그런 규칙 찾기 놀이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9개 숫자를 딱 두고요. 중간에 거기다가 뭘 하나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뭘까? 이런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수학을 접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뭘 또 많이 했냐면요. 숫자를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숫자 찾기 같은 걸 했어요. 숫자 찾기는 뭐냐면, 이제 칠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거기다가 처음에는 뭐 1부터 50까지 숫자를 적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부터 동그라미 치면서 찾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아이들은 고맘때 찾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애들이 실력이 좀 늘면 뭐 1부터 200까지도 했었거든요. 실력이 좀 늘면 1부터 200까지. 그래서 이제 걔네 둘, 저희는 딸하고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들하고 딸이 한 편이고 저 혼자 해가지고 대결도 하고, 이건 또 어떻게도 해서 이제 확대해서 또 활용할 수가 있냐면요, 아이들이 한글을 알게 되잖아요. 뭐 바나나 뭐 이런 거, 사과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런 거를 칠판에다가 몇 개씩 쓰는 거예요. 사과를 한 5개, 뭐 수박을 5개, 바나나를 5개, 뭐 이렇게 쓴 다음에 통문자가 좋아요. 난문자는 애들이 읽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통문자는 아이들이 대충 바자만 알아도 아 바나나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 알 때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사과 5개를 찾아보세요. 그럼 동그라미 이렇게 치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했었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뭘 많이 했냐면 한글 할 때는 바닥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나 뭐 그 아이스크림이랑은 다른 거 막 이렇게 해놓고 주워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주워오면 아이스크림을 주는 거죠. 사과를 주워오면 사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을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을 거기다가 해놓고 여기서 찾게 하는 거예요. 수박이나 사과나 이런 걸 찾게 해서 집에 있는 거 해야 돼요. 사탕 이런 거. 그래서 사탕을 찾아오면 사탕 주고, 이런 놀이도 꽤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한 거는 뭐냐면요. 아이고, 화면이 또 이러네. 자, 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찍었는데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네요. 그래서 요거가 1부고요. 2부는 다시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